이러면 안 돼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손은 이미 그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의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25년간 한 남자만 알았던 내게 그의 손길은 낯설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은 민우의 입술이 닿는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밤, 나는 25년 전 같은 날 비를 맞으며 웃던 그 청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워주던 그 손길이 지금은 TV 리모컨만 단단히 쥐고 있었죠.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남편 준호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깊이 파묻혀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해요. 회계 일이 좀 밀렸어. 남편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TV 화면에 고정된 채였죠. 나는 그의 옆자리 소파에 앉아 책을 들었지만 한 페이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52살의 나 이미경은 요즘 들어 자주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오랜만에 영화라도 볼까? 이번 주말에는 팀장님하고 골프 약속 있어.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말했었나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는 듣지 않았거나 그는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나는 수진이랑 만나기로 할게요. 남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걸까요? 언제부터 대화가 아닌 짧은 단어의 교환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됐을까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마치고 카페에서 오랜 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인 수진은 3년 전 이혼하고 여행사를 운영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죠. 너 오늘도 표정이 어둡네. 무슨 일 있어?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냐. 그냥 요즘 준호가 더 무관심해진 것 같아서. 아직도 그래?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잖아. 몇 개월 전에도. 수지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점점 초라해 보여. 옛날에 너는 어디 갔니? 학교에서 제일 예쁘고 활발했던 그 미경이?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맞아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미경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나도 모르겠어. 가끔은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수지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50이 넘었잖아. 앞으로 30년은 더 살 텐데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날 밤 나는 수진의 말을 곱씹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내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날, 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아직 잘 맞는 네이비색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썼죠. 어머, 오랜만에 화장했네.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내 변화를 알아봐 준다는 사실이 작게나마 기쁨을 주었습니다. 회사 공식 행사니까.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 잘 어울려. 짧은 칭찬이었지만 오랜만에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곧바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어색하게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 부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준호가 늘 혼자 참석하다 보니 나는 낯선 얼굴이었죠. 와인 한 잔 어떠세요? 뒤에서 들려온 깊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와인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준호 부장님 부인이시죠?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부임한 강민우 이사입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준호가 종종 언급했던 그 새로운 이사였군요. 네, 이미경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와인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 이사님. 벌써 인사를 나누셨군요. 네, 부장님. 부인께서 혼자 계시길래 인사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젊으시더군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사님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들었습니다.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되셨다고. 그런 셈이죠.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강 이사는 내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회사 이야기만 계속되면 지루하실 텐데 음악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해요. 특히 드뷔시. 드뷔시요? 달빛이나 바다 같은 곡이요? 내 대답에 그가 눈을 반짝이며 반응하자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달빛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저도 드뷔시의 인상주의적 선율을 좋아합니다. 다음 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드뷔시 특집 공연이 있던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 순간 준호의 전화가 울렸고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강 이사와 나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와인 한 잔이 어느새 2잔, 3잔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인께서 회계사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오래전에 회계사 자격증을 땄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일을 쉬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열정을 다시 찾는 건 멋진 일이죠. 저도 늘 새로운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강 이사님이랑 무슨 얘기 그렇게 많이 했어? 꽤 오래 이야기하던데. 그냥 음악 얘기요. 클래식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래? 몰랐네. 이사님이 그런 취미가 있는지. 준호의 말투에는 별다른 관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3박 4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혼자 있는 저녁 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민우 이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부장님이 중요한 서류를 두고 가셔서요. 아, 네. 들어오세요. 당황한 채로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참 따뜻한 느낌이네요. 특히 저 책장이 인상적입니다. 아, 책은 제가 모아둔 거예요. 준호는 잘 안 읽어요. 역시 그러실 것 같았어요. 부장님은 실용적인 분이시니까.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준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녹차가 있으시면 좋겠네요.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군요.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책입니다. 정말요? 저도 특별히 아끼는 책이에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책과 음악,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내 생각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사실 서류는 핑계였어요.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네. 부장님이 출장 가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러시군요. 실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만난 순간부터 당신에게 끌렸어요. 같은 책을 좋아하고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드문 일이니까요. 그의 직설적인 표현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전 준호의 아내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망설였죠.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드뷔시 공연 티켓 2장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는 그의 손가락이 살짝 내 손에 닿았습니다. 문을 닫고 난 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강민우의 제안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우리의 일상은 전과 다름없었어요. 준호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고 나는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연 제안 고맙습니다. 시간이 괜찮다면 함께 가고 싶네요. 거의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뵐게요. 공연 당일 나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와 작은 진주 귀걸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는 평소처럼 별다른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만난 강민우는 평소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감색 정장에 밝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님도 멋지세요. 이제 사석에서는 편하게 민우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도 미경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의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공연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드뷔시의 선율이 홀을 가득 채우는 동안 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가끔 옆을 돌아보면 그도 음악에 심취한 모습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음악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경 씨는 어떻게 회계사가 되셨나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일했고 자격증도 땄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게 많이 아쉬우셨겠네요.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되면 아이에게 모든 걸 바쳐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기다려 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우 씨는요? 어떻게 이 회사로 오게 되셨어요? 글쎄요,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 모든 게 정체된 느낌이었거든요. 이혼하셨어요? 네, 서로 원하는 게 달랐어요. 아내는 안정을 원했고 저는 더 많은 걸 원했죠.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이라면요? 열정, 이해, 공감. 단순히 같이 사는 것 이상의 관계요. 당신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그의 차로 뛰어들었고 빗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산이 없네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중간에 내려주시면 택시 탈게요. 이 비예요?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데려다 드릴게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그를 데려가는 건 위험했으니까요. 그보다는 잠시 비가 그칠 때까지 어디 들렀다 갈까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를 돌려 한강이 보이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비 내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상상해요. 내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나도요. 우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났고 아무도 떼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카페의 창문은 빗방울로 흐려졌습니다. 내 아파트가 근처예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래요?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모던하고 깔끔했습니다. 넓은 창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벽에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 할래요? 네, 고마워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이야기, 그의 웃음,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미경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입술이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입술이 내 것에 닿았을 때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내 몸은 그에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아파트를 서둘러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뒤늦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내 안에 깊이 새겨졌고 그것은 이제 내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가 출장을 가거나 늦게 귀가하는 날 나는 민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전시회, 때로는 공연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의 아파트에서 보냈죠. 그와 함께할 때 나는 다시 20대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응, 어제 미용실에 갔어. 잘 어울려. 요즘 뭔가 달라 보이더라. 준호의 눈에도 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점점 더 옷차림과 외모에 신경 쓰게 되었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화장품들을 다시 꺼내 사용했습니다. 수진과 만났을 때 그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야, 너 뭔가 다르다.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도 달라졌어.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요가를 시작했거든. 그게 도움이 되나 봐. 거짓말이 입에서 쉽게 나왔습니다.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좋아 보여.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 민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준호와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저녁 식사 시간도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회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준호가 의외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가족들도 함께하는 행사래. 같이 가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워크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민우와 마주칠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그를 보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부인께서도 오셨네요. 그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인사했지만 눈빛만은 나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 내내 우리는 서로 거리를 유지했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직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준호는 갑자기 내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을 따라주고 음식을 권하고 심지어 내 어깨에 팔을 두르기도 했죠.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예뻐 보여. 그의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민우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 복도에서 민우와 마주쳤습니다. 부장님 아내로서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의 말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평소에는 다르신가요? 말을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미경 씨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그때 복도 끝에서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재빨리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강 이사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냥 행사가 좋다고 음식이 맛있다고 그런 얘기. 그래, 좀 오래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마주쳐서 인사만 했어. 요즘 널 보면 뭔가 달라. 옷차림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냥 나도 변화가 필요했을 뿐이야.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내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많이 불편하셨죠? 미안합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고 싶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부장님이 평소와 많이 달라 보이셨어요. 민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그 생각은 나도 했지만 입 밖에 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니에요. 준호는 그렇게 세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경 씨,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당신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렵다니요?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요. 우리 둘 다. 이건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관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조심하기로 약속했죠. 그러나 운명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준호가 퇴근 후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그는 말없이 음식만 먹었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날 밤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이상한 느낌의 화면을 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봤던 일에 대해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인과 강의사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지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받고 준호에게 말한 것입니다.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 있어요? 내 질문에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할 말 있지 않아?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 과장이 널 봤대.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랑 봤는지 알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우랑 이태원 카페에서 그냥 우연히 만났어. 거짓말 하지 마.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김 과장이 여러 번 봤대. 둘이 손잡고 있는 것도 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단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의 눈에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몇 개월. 몇 개월이라고. 내 뒤에서 그렇게 오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질려서? 그냥 더 나은 남자가 나타나서?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보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이나.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나를 아내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꿈. 아무것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해? 뭐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고 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집을 나가. 준호의 말에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당장 나가. 지금 당장. 그날 밤 나는 급하게 짐을 싸서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놀라면서도 나를 받아주었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떡할 거야, 이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나는 민우에게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그는 즉시 나를 만나자고 했고 우리는 늦은 시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조심하지 않았어. 민우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 선택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민우는 내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해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25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지만 대부분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우 역시 매일 연락했고 그의 따뜻한 위로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행복했어? 그 사람과? 응.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었어. 그럼 그게 답 아닐까? 인생은 길어.
우리가 앞으로 30년은 더 살 텐데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다 컸잖아. 내 선택을 존중해 줄 거야. 그날 밤 딸 수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원생인 딸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충격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엄마가 항상 무언가를 참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딸의 이해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으로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장인인 아들은 처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해해, 준영아. 엄마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야. 근데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엄마도 많이 혼란스러워. 솔직히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가족만 생각하셨으니까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이해를 얻은 후 나는 준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남편과 아내였던 우리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역시 수척해 보였습니다. 당신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아, 왜 그랬어? 그의 목소리에 더 이상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상처와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나를 봐줬어요. 나라는 사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난 그러지 않았나?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나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내가 항상 당신을 지지할 거라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열정적이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넌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계속 만날 거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준호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알았어. 내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 준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내심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의미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가 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저녁에 만난 그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외 지사 발령이 났어요. 다음 달부터 시드니 지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시드니요? 그럼 3년 계약이에요. 미경 씨, 함께 가요. 그의 제안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함께 가자고요. 내가 책임질게요.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은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원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와 함께 시드니로 간다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수진의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부부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제안이 의외였습니다. 준호 같은 사람이 상담을 받자고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 있어요? 응. 내가 많이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아. 나는 너무 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한 사람, 내 아이들의 아버지,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당신의 제안에 대해. 그래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민우 씨, 함께 갈 수 없어요. 전화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 인생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아이들, 가족, 제가 쌓아온 모든 것. 그걸 다 두고 떠날 용기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해요. 정말로.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해요. 실망스럽지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다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는 내게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부 상담. 한번 시도해 볼게요. 첫 상담 세션은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아내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랑해요. 여전히. 하지만 배신감도 크고 화도 나고. 이미경 씨는요? 혼란스러워요. 준호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관계가 예전과 같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상담은 몇 주에 걸쳐 계속되었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무관심과 소통 부재를 인정했고 나는 내 욕망과 불만을 숨겨온 것을 반성했습니다. 준호 씨,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생각해보니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경 씨, 남편에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나요? 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았던 것 같아요. 상담사는 우리에게 데이트 나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매주 한 번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첫 데이트 날 준호는 내가 좋아하는 재즈 카페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널 많이 그리워했어. 준호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더라. 나도 당신이 그리웠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25년을 함께 했잖아.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돌아가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약속대로 시드니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자고 했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복하세요, 미경 씨. 당신도요, 민우 씨. 후회는 없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그 시간 덕분에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나도 그래요. 당신은 내 인생에 새로운 색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가 내게 준 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준호와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 준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제주도요? 응. 25년 만에 우리 둘만의 여행을 가는 거야. 그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마치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울 수 있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 처음부터 다시.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깊이가 있었고 나는 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정숙자는 눈을 떴습니다. 올해 62세,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침대 오른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시끄러워 잠 못 이룬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숙자는 깊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물며 농사일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혼자 먹을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반찬 조금. 텔레비전을 켜두지 않으면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남편과 그날 농사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말이죠.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올해도 고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정숙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고추밭을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5년 전 도시에서 내려와 시작한 농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특히 고추 따는 철이면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일해야 하는데 무릎이 이렇게 아픈 상태로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농사를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럼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사이였으니까요. 아침을 마친 정숙자는 고무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시골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추밭에 도착해 무릎을 꿇고 앉으려는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나. 정숙자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고추는 따야 하고 살림은 꾸려가야 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정숙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은 백발과 온화한 인상이 첫인상부터 좋아 보였습니다. 아, 네. 무릎이 좀 아파서요. 정숙자는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정숙자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도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숙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동철입니다. 얼마 전에 옆 마을로 이사 왔어요. 산책하다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동철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도시에서 살았던 교양이 느껴졌어요. 이사 오셨다고요? 어디서 오셨는지.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기가 쓸쓸해서 시골로 내려왔어요. 김동철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자는 그 말에 공감이 갔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추밭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김동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법 넓은 고추밭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요즘 무릎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네요. 정숙자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농사는 모르지만 힘든 일이라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운동 삼아서요. 김동철의 제안에 정숙자는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니.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 뵙는 분한테 그런 부탁을.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다 보니 심심했거든요. 서로 도우며 지내면 좋잖아요. 김동철의 따뜻한 미소에 정숙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선이었어요. 그럼. 정말 고맙겠어요. 대신 점심은 제가 준비할게요. 아, 그럼 제가 너무 등만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리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거든요. 정숙자의 말에 김동철도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김동철은 정말로 고추밭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정숙자의 말을 듣고 따라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김동철이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추 뿌리 근처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했어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너무 깊이 파지 마시고요. 정숙자가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농사를 지으셨어요? 5년 전부터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지내기 어려워서 시골로 내려왔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서울에서 회사 다녔는데 퇴직하고 아내마저 떠나니까 모든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누구나 비슷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자는 김동철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별거 없지만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동철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집에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 같지 않게 정말 깨끗하네요. 습관이에요. 남편이 깔끔한 걸 좋아해서 늘 이렇게 지냈거든요.
정숙자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반찬까지. 혼자 먹기에는 너무 풍성한 상차림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오히려 폐만 끼치는 것 같네요. 천만에요. 요리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혼자서는 라면이나 간단한 것만 먹었거든요. 김동철이 젓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집밥이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네요. 과찬이세요. 그냥 평범한 시골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아내 음식 이후로는 이렇게 정성스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김동철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숙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김동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맛있는 밥 얻어 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김동철은 자연스럽게 그릇들을 개수대로 가져갔습니다. 정숙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서 있었어요. 남편 이후로는 설거지를 해주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 다 할 줄 알아요. 김동철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정숙자는 신기했습니다. 그 세대 남자들이 설거지를 할 줄 아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아플 때 제가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배웠죠.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그의 다정함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동철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고추밭 일을 도와주었고 정숙자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느 날 고추를 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무릎 때문에 아래쪽 고추만 딸 수 있었고 김동철이 키가 커서 높은 곳의 고추를 담당했어요. 저기 높은 곳에 빨간 고추가 많이 익었네요. 김동철이 까치발을 들고 팔을 뻗어 고추를 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높은 곳이라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아, 위험해요. 정숙자는 반사적으로 김동철의 허리를 뒤에서 받쳐주었습니다. 그의 등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김동철이 얼굴을 붉히며 몸을 돌렸습니다. 정숙자도 마찬가지로 당황해서 손을 뒤로 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치실까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에서 느껴진 온기가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조심하세요. 떨어지시면 큰일 나요. 네, 고맙습니다. 좀 더 조심할게요. 김동철은 다시 고추를 따기 시작했지만 아까보다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자도 그의 뒤에서 혹시 다시 비틀거리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어요. 그때부터 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고추를 많이 땄네요. 네, 덕분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많이 따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보람을 느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재미있네요.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얼굴에 흙이 묻었어요. 정숙자가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정숙자는 자연스럽게 김동철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동철의 눈과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숙자의 손이 김동철의 뺨에 머물러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정숙자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고맙습니다. 김동철도 어색하게 웃으며 뺨을 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자는 혼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까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어요. 김동철의 따뜻한 뺨의 감촉, 그의 놀란 눈빛.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숙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62세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기도 했어요. 한편 김동철도 자신의 집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숙자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그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 배신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장. 두 번째 설렘. 며칠 후 정숙자는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이 도와주겠다며 찾아왔어요. 오늘은 뭘 하세요? 고춧가루 만들 준비예요. 고추를 빻아야 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든 일이잖아요. 두 사람은 마당에 절구를 놓고 고추 빻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자가 절구질을 하는데 힘이 부족해 보였어요. 제가 할게요. 김동철이 절구공이를 잡으려 했지만 정숙자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같이 해요. 더 편할 거예요. 김동철은 정숙자의 뒤에서 그녀의 손을 감싸듯 절구공이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로 함께 절구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힘이 덜 들죠? 김동철의 목소리가 정숙자의 귀에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그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네. 정말 편하네요. 정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동철의 넓은 가슴이 자신의 등에 닿아 있었고 그의 팔이 자신을 감싸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숙자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런 가까운 접촉은 남편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김동철의 숨소리까지 느껴져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김동철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숙자의 은은한 향기,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가끔 자신의 턱에 닿는 느낌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절구 안에 고춧가루가 적당히 빻아졌습니다. 네, 충분해요. 정숙자가 대답했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을 떼지 않았어요. 잠시 그 상태로 있다가 정숙자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도움이 되어서 좋네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김동철의 진한 눈빛과 정숙자의 부끄러워하는 표정이 마주쳤어요. 그때 마당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자 씨 계세요? 마을 이장 부인의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몸을 떼어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정숙자는 황급히 앞치마를 털며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동철은 어색하게 절구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장 부인님. 아, 손님이 계시네요. 이장 부인이 김동철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네, 농사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요즘 자주 뵙던데. 이장 부인의 말투에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냥 이웃끼리 도우며 지내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좀. 이장 부인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김동철이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김동철이 떠난 후 이장 부인은 정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자 씨 조심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 여자가 매일 만나니까.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이장 부인이 떠난 후 정숙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벌써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6장. 세 번째 설렘과 빗속의 고백. 며칠 후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금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자와 김동철은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김동철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곧 그칠 거예요. 여름 소나기는 금방 지나가거든요. 정숙자가 대답하며 계속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생각보다 좁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기에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어깨가 닿고 지나갈 때마다 몸이 스쳤어요. 죄송해요. 김동철이 지나가다가 정숙자의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괜찮아요. 정숙자도 도구를 정리하다가 김동철의 팔에 손이 닿았어요. 좁은 공간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간이 좁네요. 그러게요. 비가 그치면 나가죠. 하지만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천둥까지 치기 시작했어요. 정숙자는 천둥을 무서워했습니다. 으악! 큰 천둥 소리에 정숙자가 깜짝 놀라며 김동철에게 달려들었어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김동철은 놀란 정숙자를 자연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천둥이에요. 미안해요. 어릴 때부터 천둥이 무서워서. 정숙자는 김동철의 품에 안긴 채로 말했습니다. 그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김동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숙자를 달래듯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비소리와 천둥 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정숙자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김동철의 따뜻한 품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됐어요? 김동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숙자 씨.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웃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동철은 말을 잇기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정숙자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줄 몰랐어요.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정숙자의 고백에 김동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정숙자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김동철이 정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두 사람은 비닐하우스를 나왔습니다. 공기가 맑아졌고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었어요. 무지개네요. 정말 예쁘네요. 좋은 징조 같아요. 김동철이 정숙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자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자 씨하고 그 남자분하고 요즘 너무 자주 붙어 다니는 것 같던데. 그러게요. 매일 같이 있더라고요. 저 나이에 뭘 한다고. 마을 부녀회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정숙자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어요.
정숙자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갔을 때 마을 부녀회장이 직접 다가왔습니다. 정숙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김동철 씨와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부녀회장의 말에 정숙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농사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 여자가 매일 만나니까 좀 조심하셔야죠. 마을 체면도 있고. 체면이요? 네. 다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과부가 저런다고. 부녀회장의 말에 정숙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자는 김동철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매일 만난다고. 좀 조심하라고 하네요. 김동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서로 도우며 지내는 건데.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잖아요. 정숙자도 우울해졌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인데 이렇게 방해받다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자의 말에 김동철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장도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농사일은 계속 도와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고마워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며칠 후 마을 농협에서 농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숙자도 참석했는데 김동철도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철이 정숙자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자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김동철이 자신 옆자리를 가리켰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쪽에 앉을게요. 정숙자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동철은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 두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둘이 요즘 소문의 주인공들이지. 그러게. 나이도 나이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정숙자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동철도 마찬가지로 불편해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마을 이장이 정숙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네. 요즘 마을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김동철 씨와의 일말이에요. 마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이장의 말에 정숙자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맞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정숙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완전히 소외될까봐. 김동철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숙자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9장. 거리두기와 외로움. 그 다음 날부터 김동철은 정숙자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자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혼자 농사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정숙자는 고추밭에서 혼자 끙끙거렸습니다. 김동철의 도움 없이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멀리서 김동철이 자신의 집 앞에서 정숙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 눈이 있어서 다가갈 수 없었어요. 정말 답답하네. 김동철도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무료했습니다. 정숙자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모두 우울해졌습니다. 정숙자는 혼자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김동철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서로 좋아하는데 나이가 문제인가?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가 열렸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정숙자도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이상한 소문이 날까 봐서요. 김동철도 와 있었지만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접근하지 못했어요. 축제가 한창일 때 마을 어르신들이 술에 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숙자가 참 웃기네. 그러게. 저 나이에 남자 따라다니고 죽은 남편이 울고 있을 거야. 정숙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늙어서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숙자의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정숙자 씨 진정해요. 이장이 말렸지만 정숙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외롭게 살면 안 되나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정숙자의 당돌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김동철 씨도 마찬가지고요. 김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정숙자가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었어요. 제가 나서겠습니다. 김동철이 정숙자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자 마을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저희가 서로 좋아합니다. 김동철의 선언에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녀회장이 말하려 했지만 김동철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도우며 지낼 뿐이에요. 정숙자도 용기를 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행복한데 왜 남들이 간섭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앞으로도 우리는 당당하게 지낼 겁니다. 뭐라고 하셨든 상관없어요. 정숙자의 말에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박수를 쳤어요. 맞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두 분 응원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저희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젊은 부부들이 정숙자와 김동철에게 말했습니다. 일부 마을 어르신들도 마음을 바꿨어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간섭했나?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지. 우리 세대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은 달라졌나 봐. 물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숙자가 김동철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당당하게 지내요. 김동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정말 당당하게 지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산책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오갔어요. 정숙자의 고추 농사는 김동철의 도움으로 풍년을 맞았습니다. 함께 일한 결과였어요. 올해 고추가 정말 잘 됐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고추를 수확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고춧가루 만들어야죠. 네, 같이 해요. 김동철은 정숙자의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너무 편해져요. 괜찮아요. 저도 할 일이 생겨서 좋아요. 정숙자도 김동철의 집을 돌봐주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고 집 청소도 해주었어요. 정말 깨끗해졌네요.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서로 도우며 지내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어요. 이렇게 지내니까 외롭지 않네요. 저도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분들 보니까 보기 좋네. 그러게. 서로 잘 맞는 것 같아.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게 지내면 좋겠어. 이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오늘은 정말 춥네요. 정숙자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제가 난로 더 피울게요. 김동철이 정숙자의 집 난로를 돌봐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처럼 편안했어요.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정말 추웠을 거예요. 저도 당신이 있어서 따뜻해요.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밤 두 사람은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의 집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내일은 눈이 온다고 하네요. 그럼 길이 미끄러울 텐데. 조심해야겠어요. 같이 다니면 되죠.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눈 오는 날 두 사람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60대가 넘은 나이에 눈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즐거웠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저도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하얀 눈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해 첫날을 맞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낼까요? 정숙자가 물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함께 지내요. 서로 도우며. 김동철의 대답에 정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 어떨까요? 정숙자의 제안에 김동철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우리 나이에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반대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이해해 줄 거예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자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웬일로 전화해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 너하고 오빠랑 같이 집에 좀 와라. 무슨 일이에요? 혹시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다. 그냥 와라. 다음 주말 자식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까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이야기할 게 있다. 정숙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려고 한다.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재혼이요? 상대방이 누구세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동철이라는 분이야. 여기 이사 와서 엄마 농사일 도와주는 분.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 생각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하지만 엄마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니. 정숙자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분이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고 내려왔어. 자식은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다더라. 자식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했다. 이제 결정했어. 정숙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동철도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아빠는 어떠세요? 시골 생활 적응됐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할 이야기가 있어서. 김동철은 정숙자와의 관계에 대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혼이요? 정말요? 응. 혼자 지내기 외로워서.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들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좋은 분이다. 농사도 지으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그럼 좋네요. 언제 한국에 가서 뵐 수 있을까요? 곧 가능할 거다. 김동철은 아들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17장. 가족의 만남. 한 달 후 양가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세요. 김동철의 아들이 정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정숙자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기분이 좋아서. 가족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네, 서로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자식들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은 더욱 기뻤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결혼식을 할까요? 정숙자가 물었습니다. 간소하게 하면 어떨까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김동철의 제안에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마을 사람들도 초대해요. 정말요? 그분들이 올까요? 김동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와야죠.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요. 정숙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예식장을 알아보고 예물을 고르고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김동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설레어요. 정숙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대에 느끼는 설렘이 신기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축하해 주었고 일부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 정말 결혼하시는구나. 그러게요. 용기 있으시네.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젊은 부부들은 특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정숙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었고 김동철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두 사람 모두 빛나 보였어요.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김동철이 정숙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에요. 신랑님도 멋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식장에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보기 좋네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식은 간단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서약이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숙자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김동철이 말했습니다. 네,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정숙자도 행복해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김동철은 정숙자의 농사일을 계속 도왔고 정숙자는 김동철의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혈압약 드셨어요? 네, 당신 덕분에 잊지 않고 먹고 있어요. 당뇨 관리도 잘해야 해요. 알아요.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저 부부 정말 잘 어울리네. 서로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마을의 모범 부부야.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고추밭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함께 농사를 짓는군요. 김동철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농사예요. 정숙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었어요. 작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니까 일이 빨리 끝나네요. 그러게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수월해요. 농사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랬습니다. 집안일도 장보기도 병원 가는 일도 함께 하니까 더 쉬웠어요. 내일 병원 가는 날이에요.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늘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마을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독거 어르신들도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살면 좋겠네. 그러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정숙자 씨처럼 용기를 내볼까? 마을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다른 호라비 어르신이 정숙자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정숙자 씨,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정숙자의 조언에 어르신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달 후 그 어르신도 재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마을에는 행복한 부부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양가 손주들이 시골에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가족이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두 사람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주들아, 잘 왔다. 정숙자와 김동철은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할머니, 고추밭 구경시켜줘요. 할아버지, 낚시 가요. 손주들의 활기찬 모습에 두 사람은 더욱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큰 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은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키운 고추로 만든 김치가 짱이에요. 손주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모이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집이 활기차니까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잘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 두 번째 가을이 왔습니다. 고추 수확철이었어요. 올해 고추가 정말 잘 됐네요. 김동철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키운 덕분이죠. 정숙자도 뿌듯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고추를 따고 말리고 고춧가루를 만들었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춧가루를 어떻게 하죠? 가족들한테도 나눠주고 이웃들한테도 나눠줘요. 정숙자의 제안에 김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춧가루를 나눠주러 다니는 일도 즐거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정숙자 씨 고춧가루가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요. 내년에도 많이 키울게요. 두 분이 함께 키우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활기찬 노후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어요. 병원도 함께 다니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의사가 김동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잘 챙겨줘서요. 김동철이 정숙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인도 무릎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운동하신 덕분이네요. 남편이 같이 해줘서 가능했어요. 정숙자도 고마워했습니다. 서로를 챙기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의 소망은 단순했지만 소중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숙자는 65세, 김동철은 6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황혼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을 거예요. 정숙자와 김동철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